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막상 무대에 올라오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네요. 네, 저는 오늘 다양한 측면에서 보는 옵저버빌리티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할 데이터독의 이노훈입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 이미 옵저버빌리티 혹은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모니터링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이미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아예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이 구축하시고 운영하시는 서비스가 작동하는 테크 스택, 환경이 고도화되고 다양해질수록 우리가 모니터링해야 되는 영역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의 서비스를 모니터링,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옵저버빌리티라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한 측면으로 저희가 옵저버빌리티가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앞서서 혹시 모호한 원기둥 착시 현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사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동일한 사물을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보일 수 있다는 착시 현상입니다. 네, 이걸 제가 가져온 이유는 저희가 오늘 옵저버빌리티도 되게 유사한 면이 있어서 한번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영역을 담당하는지 또 지금까지 이 IT 영역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에 따라서 우리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제 소개가 조금 늦었는데요. 네, 저는 데이터독에서 APJ 리전의 파트너 테크 솔루션 팀을 리딩하고 있는 이노훈입니다. 네, 주요 업무는 뭐 AWS와 같은 얼라이언스 파트너, 또 데이터독의 채널 파트너사 엔지니어분들의 기술 협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데이터독에 합류하기 이전에는 저는 SI 회사에서 SI 프로젝트 그리고 데브옵스 프로젝트를 한 8년 정도 진행했었고요. 요건 약간 좀 추가적인 정보일 수 있지만 사실 제가 데이터독을 직접 프로젝트에 넣고 제가 사용하면서 데이터독 제품이 너무 좋아서 데이터독으로 좀 이직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데이터독을 한마디로 소개드리면은 모든 규모, 모든 환경에 대한 풀스택 모니터링을 하나의 통합 플랫폼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션 이후에는 모니터링에서 왜 이 풀스택이라는 단어가 자꾸 사용되는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데이터독은 서비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 로그,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실제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엔드 고객의 브라우저나 모바일 앱 단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모니터링, 그리고 요즘은 이와 관련된 보안 영역까지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사실 이 트랙의 주제인 AI, ML과 관련된 모니터링도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영역부터 서비스, 그 위에 모델까지 모두 하나의 데이터독에서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의 데이터독에 대한 소개 간단히 마치고요. 이제 오늘 스토리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저는 딱딱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세션을 준비하려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참석해 주신 분들이 내가 지금 서비스를 하나 창업했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같이 같은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세션을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구축한 서비스는 되게 특이하게 원목 가구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쇼피스트라는 쇼핑몰입니다. 쇼핑몰이니까 당연히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엔드 커스터머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갖고 막 AWS의 인프라 구축하고 서비스도 잘 올라간 것 같은데 솔직히 처음에 딱 구축하고 나면은 이게 잘 작동하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문 한 건 한 건을 놓치면은 우리의 창업이 잘 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웹사이트가 실제로 잘 동작하고 있는지 어디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뭔가 파악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쇼피스트 팀은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뭐 모니터링 왜 해야 되는 거야? 요즘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도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네, 처음 모니터링이나 옵저버빌리티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면은 저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니터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매트릭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매트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은 서비스의 통합 가식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상태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자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그냥 데이터 유형의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막 매트릭 뭐 이런 단어 정말 많이 들으실 수 있었을 텐데 이 매트릭이 실제로는 그러면 어떻게 생긴 녀석인지 잘 들여다보신 경험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매트릭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매트릭은 기본적으로 매트릭명, 값, 그리고 언제 이 매트릭이 수집됐는지, 그리고 추가 사항으로 약간 태그값 같은 거를 같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예시를 보시면은 2016년도 3월 2일 15시 시점에 뭐 시스템 넷 바이트 리시브드라는 매트릭의 값이 4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우측에 있는 태그는 선택 사항이기는 한데 사실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은 태그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매트릭이 어떤 AWS 리전에서 들어왔는지, 어떤 어베일러빌리티 존에서 들어왔는지, 혹은 어떤 팀이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들어왔는지 이런 거 태그 값으로 같이 넣게 되면은 나중에 활용도가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한 매트릭은 저희가 한번 대시보드로 꾸며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AWS 람다에서 수집한 다양한 매트릭으로 꾸며진 대시보드인데요. 네, 저희가 이거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 부분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람다 펑션별 수행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스파이크가 눈에 띄게 보이는 이 펑션을 예로 보면은 만약 저희가 단건의 매트릭만으로 비정상 여부를 파악하려 했다 하면은 사실 이 펑션이 뭐 10초 걸리든 30초 걸리든 뭐가 정상인지 파악할 수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에 과거 데이터를 같이 보여주고 또 때로는 다른 지표와 연관시켜서 이 매트릭의 추세와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갖고 저희는 평소에는 2초 미만으로 끝나야 되는 펑션 수행 시간이 가끔은 10초에서 30초까지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고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한다고 알게 됩니다. 그 모니터링 처음 시작하시면은 이제 내가 익숙하지 않은 테크 스택일 수도 있고 어떤 거를 모니터링 해야 되는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매트릭 선택 기준 그 네 가지의 골든 시그널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거 렛츠라고 부르는 프레임워크입니다. L, 레이턴시, 소요 시간. 두 번째는 에러, 네, 실패한 요청 수. T, 트래픽, 우리 서비스에 들어오게 있는 요청 수. 그리고 S, saturation, 우리 서비스가 처리하고 있는 그 수준 정도를 해갖고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네 가지 항목이 모든 환경 그리고 고객사에서 원하는 모니터링의 기준과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기준은 우리만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익숙하지 않은 기술 환경이다.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매트릭이 어떤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네, 요 네 가지를 먼저 활용해 갖고 매트릭을 선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 모니터링 해야 되는 매트릭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매트릭을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에러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문제가 있다는 현상을 저희가 매트릭으로 파악은 했는데 그러면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매트릭에 이어서 다음으로 살펴볼 측면은 로그입니다. 네, 로그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간단히 말해서 그냥 이벤트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매트릭이랑 이 로그를 활용하면은 조금 더 진화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은 일반적으로 로그도 함께 생성이 됩니다. 네, 물론 활성화는 해야 되겠죠. 근데 로그의 장점은 뭐 보시다시피 메시지를 사람이 읽고 이해하기 쉽다는 거, 그리고 많은 부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만약에 로그가 제이슨 같은 정형화된 포맷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독과 같은 로깅 플랫폼들은 정형화된 로그에 대해서 쉽게 파싱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매트릭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거나 처음 보는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로그만큼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접근하기 쉬운 정보도 없습니다. 네, 로그가 많이 쌓이면은 로그의 패턴도 다양해집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데이터독에서 자동으로 로그 패턴을 애그리게이션해서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이를 통해서 로그가 많이 발생한 시점, 특히 에러 로그 같은 거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많이 발생하고 이 추이, 볼륨 등을 한눈에 알 수 있게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 데이터독은 웍치독이라고 하는 AI 엔진 기반의 로그 분석 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향후에
언제 또 이런 로그가 발생할지를 예측해 볼 수 있고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매트릭이랑 로그 활용해 갖고 자, 우리가 일단 에러를 한번 잡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고도화된 상황이 왔습니다. 네, 단순히 에러가 나는 게 아니고 이제 성능이 느리다는 VOC가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네, 로그의 내용만으로는 호출의 성능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예전에 그 데브옵스나 SM 업무를 하면서 진짜 제일 듣기 싫었던 말 중에 하나가 제 고객사에겐 죄송하지만 느리다, 맨날 느리다, 네, 맨날 느리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뭐 오늘 아마 운영하시는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은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운영자인 저 스스로뿐만 아니고 성능 이슈는 결국 우리의 최종 고객에게도 안 좋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정말 심각하게 저희가 더 들여다봐야 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나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트레이스라고 하는 정보인데 트레이스는 서로 연관된 매트릭들의 묶음 단위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약간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는 옵저버빌리티에서 조금 더 복잡한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객이 쇼피스트에 어떤 요청을 보내, 예를 들어서 내가 결제를 합니다. 이런 요청을 보내면은 이 요청이 저희 서버로 들어오고 수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의 로직들의 처리 정보, 네, 요게 트레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레이스는 매트릭이나 로그와는 다르게 기본으로 제공되진 않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간단히 트레이스를 생성하고 수집할 수 있는 뭐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모듈, 요거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개발 언어에 따라서 문법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간단히 라이브러리나 모듈을 임포트만 해주시면은 트레이스를 수집할 수 있는 준비는 완료가 됩니다. 네, 쇼피스트에서 자, 예시로 제품 구입하기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해당 호출이 백엔드로 넘어왔고 백엔드에서 수행되는 작업, 다른 서비스와의 호출 상황, 처리에 걸린 시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트레이스의 예시입니다. 트레이스를 이렇게 UI로 표현한 거를 데이터독에서는 플레인 그래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만약에 마이크로 서비스로 정말 잘게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훨씬 많은 정보가 보여질 것이고 많은 호출이 담기게 될 것입니다. 이 플레인 그래프는 더 많은 정보를 아무리 복잡해진다 해도 한 화면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서비스에서 문제가 있는지 한 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도 저희가 좀 바꿔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리스트로 보면 좋은 장점은 뭐 어떤 특정 서비스에서 몇 개의 작업이 수행이 되고 있고 소요 시간이 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걸렸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리스트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트레이스 수집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이 서비스 맵이라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 맵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우리의 서비스들이 서로 어떻게 어떤 상태로 통신하고 있는지를 데이터독이 자동으로 맵 형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직접 그리시려고 하면 생각보다 힘듭니다. 네, 만약에 정말 마이크로 서비스가 많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현재 예시를 보시면은 저희는 아주 쉽게 그 웹스토어 몽고라는 DB 서비스 네, 여기서 조금 서비스가 힘들어하는 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비즈니스가 저희가 잘 되면은 진짜 이렇게 복잡한 서비스 맵도 볼 날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복잡해 보인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독에서는 서비스명, 환경, 뭐 AWS 리전, 어베일러빌리티 존 다양한 태그 값으로 필터링해서 보실 수 있는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 AWS 리소스에 태그 넣어 놓으신 거 그대로 데이터독에서 필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확대하고 축소도 가능합니다. 네, 서비스 맵에서 이제 저희가 한 개의 요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데이터독은 가장 큰 장점은 코릴레이션입니다. 상관관계 분석이 정말 특징인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도 우리가 보고자 하는 트레이스와 관련된 로그만 걸러서 화면 하단에 지금 로그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기능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는 아마 개발자분들 혹은 뭐 어플리케이션 아키 하시는 분들이면은 아마 바로 체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트릭, 로그,
그리고 APM에서 수집하는 트레이스, 이렇게 세 가지를 활용해 갖고 에러도 한번 고쳐보고 성능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저희는 옵저버빌리티 영역에서 3 pillars of observability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열심히 문제 고쳤고 성능도 나름 고쳐봤는데 근데 여전히 VOC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특히 인도에서 약간 인도 고객들이 VOC를 계속 내고 있다고 저희가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혹시 이 스크린샷이 계속 똑같다는 걸 눈치채셨나요? 네, 제가 바꾸기 귀찮아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네, 이 스크린샷을 저희가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바라보자는 측면에서 계속 똑같은 스크린샷을 쓰는 거니까 네,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기존에 봐왔던 그 서버단, 저희 흔히 백엔드라고 하죠. 백엔드에 대한 모니터링에서 벗어나서 프론트엔드 모니터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 엔드 유저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수행해 볼 수 있는 게 신세틱 테스트입니다. 네, 오늘 아마 글로벌 서비스 운영하시는 분들도 와주셨을 것 같습니다. 어느 서비스나 마찬가지로 글로벌 서비스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희 최종 고객, 엔드 커스터머의 만족도입니다. 가끔 여행 가갖고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던 웹사이트나 앱 같은 거 이렇게 실행하면은 느린 경험 있지 않으셨나요? 네, 그 나라 인터넷이 느리다고 저희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과 더불어서 실제 서비스가 올라가 있는 서버의 위치 그리고 내가 있는 위치의 물리적인 거리가 상당히 큰 영향을 줍니다. 내가 테스트해보고자 하는 조건으로 엔드 유저 레벨에서 테스트를 수행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신세틱 테스트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브라우저에서 저희가 HTTP 리퀘스트를 날려보거나 혹은 여러 스텝으로 이루어진 API 이런 거를 아주 쉽게 UI를 통해서 테스트 시나리오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수행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별도로 테스트 시나리오를 짜는 언어를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쇼피스트는 AWS 서울 리전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쇼피스트 개발자인 저희는 모두 한국의 네트워크망에서 개발하고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VOC 내용을 살펴보니까 인도에서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인도 지역에서 테스트를 수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이라이트된 영역을 보시면은 쇼피스트의 주문하기 기능에 대해서 도쿄, 싱가포르, 인도, 시드니, 아일랜드 지금 다양한 AWS 리전에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한눈에 특정 로케이션에서 응답 시간이 느리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신세틱 테스트가 필요한 테스트를 생성하고 수행하는 약간 테스트베드 같은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리얼 유저 모니터링은 솔루션명 그대로 실제 사용자를 모니터링하는 약간 감시자 같은 기능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정상이 시작이 될 텐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저희 쇼피스트 고객이 사이트에서 어떤 플로우로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했는지를 보여주고 어떤 상황에서 문제에 맞닥뜨렸는지를 리플레이로 보여주는 세션 리플레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리얼 유저 모니터링을 통해서 엔드 유저의 모바일 브라우저 혹은 모바일 앱 브라우저 네, 즉 프론트엔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맨날 백엔드 서버만 모니터링 해갖고는 절대 알 수 없는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지금 영상이 끝나긴 했지만 네, 보셨다시피 주문 완료한 다음에 컨티뉴 쇼핑 버튼 계속 누르는데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이런 케이스라고 한다면은 프론트엔드에서 스크립트에 문제가 생겨갖고 이 리퀘스트를 백엔드로 날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추측하고 트러블 슈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데이터독은 코릴레이션이 강점입니다. 신세틱 테스팅, 리얼 유저 모니터링 전부 다 이 모니터링 데이터는 인프라 매트릭, 로그, APM, 트레이스와 모두 연관해갖고 한꺼번에 같이 연계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엔드 유저의 영역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서버 영역까지 저희가 엔드 투 엔드 구간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많은 정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 때로는 경영진에서도 궁금해해야 되는 비즈니스 지표를 표현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는 건 역시 대시보드만한 게 없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시보드는 사용자에게 제작의 자유도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도 좋은데
기본으로 제공하는 프리셋 대시보드, 저희는 아웃 오브 더 박스 대시보드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독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동시에 또 주변 동료분들이랑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기능도 대시보드에 많이 녹여놨습니다. 대시보드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모니터링이라고 하면은 사실 기술장애들의 영역이라고 저희가 많이 하는 인식이 강한데요. 하지만 지금의 모니터링은 단순히 뭐 장애 대응하고 맨날 서버 뭐 CPU 사용률 확인하고 이런 거를 많이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 비즈니스에 우리의 서비스의 안정성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까지 연관 지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대시보드 예시를 보시면은 카트에 물건을 담았다가 실제 주문을 하지 않은 비율, 주문하기까지 얼마나 소요됐는지, 뭐 어떤 페이지를 우리 고객들이 많이 접속했는지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니터링 대시보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저희 경영진들, 비즈니스를 챙기시는 분들도 충분히 관심이 있어 하실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대시보드만 저희가 하루 종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알람을 걸 수 있어야 되겠죠. 알람을 걸면은 저희가 2407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알람 등록은 너무 간단합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내용으로 누구한테 알려달라고 하는 게 역시 기본 구성 요소이고, 뭐 이미 알람은 너무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예시를 생각해봤습니다. 쇼피스트의 서비스 인프라에서 CPU 사용률이 높아져서 알람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알람을 받은 인원이 뭐 밤에 자다 일어나서 재기동 한번 하면은 대부분 많이 해결되곤 합니다. 이게 되게 다소 단순한 예시일 수 있는데 사실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죠. 근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뻔하게 대응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런 거를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자동화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때 RPA 이런 거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자동화하겠다 해갖고.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독에서는 워크플로우 오토메이션이라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드래그 앤 드롭으로 내가 사용하는 솔루션들, 서비스들을 어떤 플로우로 특정 알람이 발생했을 때 실행시켜 라는 자동화를 해보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 사업이 좀 잘 나가네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매출 잘 나오고, 네, 매출 잘 나오면 좋죠. 근데 저는 이게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서비스가 잘 되면은 보안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놀랍게도 저희 쇼피스트에도 보안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저 사람 왜 나와서 모니터링 얘기하다가 웬 보안 얘기야? 약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데이터독의 보안은 오늘 주제와 마찬가지로 옵저버빌리티의 하나의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독의 보안 기능은 모두 모니터링 제품을 기반으로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보안 제품은 대부분 서비스 앞단,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솔루션명들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독의 보안 기능은 모니터링 대상인 AWS 인프라, 뭐 온프레미스도 다 가능합니다. 그 위에 동작하는 서버, 애플리케이션에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게 보안에 특화된 세션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데이터독의 보안이 어느 위치에 있고 기존의 보안 솔루션과는 왜 다른지 잠시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피스트에 들어온 공격성 트래픽을 데이터독의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영역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의 취약점을 노린 공격이 들어온 건데 어떤 IP에서 쇼피스트의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를 대상으로 공격이 되었는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공격성 IP는 즉석에서 데이터독 UI에서 차단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독은 항상 이 오픈소스 사용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해결책은 뭔데 이거 매번 다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터독이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예시는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영역인데 앞서 살펴본 APM 그 트레이스를 사용하고 계신 환경이라면은 단 하나의 설정값만 변경하면은 이 기능을 활성화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오늘 AI ML 트랙인데 저희가 옵저버빌리티 내용을 많이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AI도 저희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는 걸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쇼피스트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챗봇도 한번 붙여보고 싶어요. 그래서 역시 가장 구축을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AWS 베드락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뭐
매니지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아니면은 직접 인프라부터 전부 다 관리하시는 고객사분들도 데이터독을 통해서 모든 스택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AI 테크 스택은 뭐 인프라 레이어, 데이터 관리 영역, 모델링, 프레임워크 레이어, 네, 이렇게 다 세분화되어 있는데 뭐 흔히 많이 아시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나 베드락은 지금 네, 모델링 레이어에 들어가 있고 AWS 자체 환경은 인프라 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독은 이 모든 스택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하시도록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 화면은 아마존 베드락을 데이터독이랑 연동한 사진입니다. 이 연동 자체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단순히 AWS 계정만 연동해 주시면은 모든 데이터를 저희가 가져오고 이 대시보드도 기본으로 제공해 드리는 프리셋 대시보드입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토큰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그러면 우리의 모델은 어떤 답변을 내보냈는지를 한눈에 대시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뭐 이와 관련된 다른 매트릭들도 연계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너무 다양한 영역을 이렇게 되게 얇게 많이 건드렸는데 그래도 오늘 저희가 같이 모니터링의 기본이 되는 요소도 알아봤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니터링보다 더 넓은 영역, 옵저버빌리티 측면에서 가능한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 내가 담당하는 영역이 아니면은 별 관심 없고 뭐 문제가 생기든 말든 뭔 상관이야? 네, 이런 게 되게 많이 발생하기 나름인데요. 그래도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모니터링 그리고 옵저버빌리티를 생각해 보실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QR코드는 저희 데이터독 팀에게 커스텀된 데모를 요청하실 수 있는 링크입니다. 전혀 부담 갖지 마십시오. 이거 뭐 한다고 저희가 물론 저희 영업분들이 같이 가겠지만 정말 부담 없이 먼저 알아보시고 신청해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필요하신 문제를 해결하는데 데이터독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금요일 늦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